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 감치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신문 과정에서도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습니다. 네,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서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에서 봅시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기존의 감치 결정에 포함이 안 된 별도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입니다. 법정 모욕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추가로 저번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정의신문 후에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윤석열이 퇴정할 즈음에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간 사실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법정 소란을 한 후에 도주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 재판부는 방청권에 따라서 방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적 사항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여러 사람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 자료를 통합해서 그때 남자였고 두꺼운 검은색 겨울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적 사항을 확인 후에 법정 소란을 일으키고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그 형사소송 절차를 쭉 보시면은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진술 거부권의 행사를 염두에 두고 절차 진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수사뿐만 아니고 기소, 재판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진술 거부를 행사할 때도 그와 관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독 형 집행에서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그 관련 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지 함부로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인적 사항이랑 개인의 동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원래 처벌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 처벌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치라는 것은 현행범처럼 범죄 행위를 한 사람을 바로 구금을 해가지고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인적 사항을 요구하거나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은 더 완화될 필요가 있는 그런 절차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유 없이 처벌받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 법원으로서는 법원과 협력관계에 있는 국가기관과 다투고 싶지 않습니다. 이 사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걸 논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법무부나 서울구치소에서도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신속하게 제도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예컨대 감치 재판 중에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서 인적사항,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질서 유지는 재판부의 의무입니다. 모든 권한을 행사할 겁니다. 따라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반복된다면 법정 질서 위반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해서 경찰에 바로 인계하겠습니다. 법정 모욕 혐의로 형사 절차가 바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면 그에 맞추어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 재판부에 부여된 권한을 행사해서 법정 질서는 더욱 엄격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 진행에 앞서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법정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먼저 1차로 경고를 하고 2차로 퇴정 명령을 하고요. 3차로 감치 등을 위한 구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면은 형법상의 법정 모욕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모욕죄는 형법에 있습니다. 형법 138조 법정 모욕죄가 있고요. 관련 조문을 읽어보면 법원의 재판을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규정이 있습니다. 형법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있는 최대 금액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인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이고요. 선서 거부에 따른 과태료는 법률에 최대 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고, 그걸 초과해서는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중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대 금액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내용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검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법정을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나가십시오. 방청권이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바로 안 나가시면 감시합니다. 자, 감시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퇴정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계를 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중계 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출된 서면은 불출석 사유서 등이 제출된 바가 있는데요. 네. 네, 11월 17일자로 윤석열의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7일자 김용현과 관련해서는 11월 17일자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다가 당일날 다시 철회가 되었다가 18일자로 다시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김용현, 윤석열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게 재판부 입장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내용을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김용인 정의관에서는 변호인이 신뢰관계 동석 신청서를 내셨는데, 네, 이 사안은 신뢰관계 동석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보면 범죄 피해자가 정의로 나올 때 일정한 경우 신뢰관계인 동석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인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신뢰관계 동석 신청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네, 서면이 제출돼서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피고인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텔레그램이 있습니까? 지금은 가지고 피고인 진술 거부권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네. 네,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고요. 네. 제가 그 진술에서는 제 기억에 대통령이 그 대통령실로 들어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절차를 밟아서 들어오느냐 그런 말씀을 누군가가 안내를 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강의고 실장께 그랬는데 이제 연락이 안 왔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어떻게 안내를 해줍니까? 라고 여쭤본 기억은 납니다. 자, 질문은 텔레그램 자료가 남아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네네, 지금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왜 남아있지 않습니까? 되게 일정을 정해가지고 되게 보관하는 그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결국 삭제가 됐습니까? 피고인 측에서도? 네, 삭제됐습니다. 네, 더 물을 거 없으시죠? 예, 말씀하시죠. 네. 증인 혹시 텔레그램이 지금 삭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텔레그램 기능에 대해서는 증인도 잘 아시겠지만 재판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로 재판받고 계신 거죠? 네. 네, 법정형이 4형까지로 규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혐의가 중하고 저희 재판하는 과정에 CCTV라든지 여러 정황을 봤을 때는 증인이 깊이 관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정언 거부를 다 허용했습니다.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네, 법에 정해진 따라 선서 거부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를 했다고 봐서 최대 5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과태료 근거 규정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 과태료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네, 저는 즉시 이의 제기한다는 것을 주소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겨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말씀 말고 할 말은 없습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네, 정의심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은 이제 정인을 3명 부를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에 혹시나 법정 질서 위반 행위자가 있을까 약간 염려가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추어서 적절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명의 법정 질서 위반자가 나올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정 질서 위반을 했을 때는 그 관련 법에 따라서 제재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고요. 과태료뿐만 아니라 감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치는 최대 20일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수요일 진행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